자, 73페이지. 이번에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뭐 크게 특이한 게 없습니다. 1번 의 보시면 양가로 1번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 즉 여러 명인 경우에 대장 소유자란에 000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뭐 이번에 등록사항 보시면 뭐 별로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4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하고 갑니다. 대지권 등록부. 자, 이번에 등록사항에서 1번부터 9번까지 그거 정도 아시는 거예요. 1번 토지 소재지분 빠지는 거 없다.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소유자에 대한 거 당연히 모든 대장에 다 등록되니까 있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빼고? 도면만 빼고니까 당연히 여기 등록돼야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의 지분하는 거. 이 소유권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 두 군데만 등록되는 등록사항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부터 건물 명칭, 7번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6번의 대지권의 비율하고 놓은 이 6번, 7번, 8번은 어디만 있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고유 등록 사항이다. 그 다음에 9번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무슨 번호? 장번호. 장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29회 때 오른쪽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공간정보구조명에 관련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기억에 대지권 비율은 고유 등록사항이니까 빠지겠죠. 니은 토지 소유자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귿 토지 소재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 맞죠? 리얼의 토지 고유번호 뭐만 빼고 도면만 빼고니까 두 군데 모두 등록되는 거 맞죠? 그 다음 미음 소유권 지분 두 군데에만, 요 두 개에만 등록되니까 맞죠? 그러면 뭐 기억 빼고 니들이미 5번이 정답이죠. 맞죠? 쉽잖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5페이지 4번 도면 지적도 임야도 하고 났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자, 지적도 임야도는 여기 잠깐 적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적도. 이 지적도라고 하는 이 도면의 이름을 도면의 제명이라고 부른다. 도면의 제명. 제명. 제목이 되는 이름이다 이 말이죠. 제명.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 외곽 테두리가 있는데 이 사각형 외곽 테두리를 뭐라고 부른다? 도곽선이라고 부른다. 도곽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개별 필지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1번지 대, 2번지 주하면 주차장이다, 주유소용지다.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차로 표기되겠죠. 자, 이렇게 개별 토지의 외곽 테두리는 경계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지적법은 도곽선과 경계선은 선의 굵기도 법으로 정해진다. 0.1mm. 그죠? 0.1mm. 그리고 독리 경계선은 0.2mm. 그 다음에 시도 같은 행정구역선은 0.4mm.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요거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도면, 도곽선 외쪽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십자형 박스가 있는데, 십자형 박스에 7, 8, 9, 2번, 15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도면은 이 지역의 몇 호 도면이다? 8호 도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래쪽 연결되는 도면은 몇 호 도면이다? 15호 도면이다라고 해서 도면의 연결을 밝혀줘서 쉽게 찾게 만드는 도면의 색인 역할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른다. 도면의 색인도. 색인 역할을 하는 도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을 만들 때는 언제나 위쪽이 무슨 쪽? 북쪽이 되도록 만든다. 위쪽이 북쪽. 그럼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이렇게 방위가 딱 나와서 도면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도곽선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길이는 가로 40cm, 세로 30cm로 만들어지도록 법정돼 있다. 여기에요. 임야도는 법정된 규격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10cm씩 더 길게 가로 50, 세로 40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지적도 우측 상단에 보면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24만 9천 또는 11만 4,500.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도 숫자가 적혀 있어요. 24만 9천 500, 24만 9천 400 그리고 11만 4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곽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도곽선의 수치. 이 도곽선 수치는 뭘 얘기하느냐?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좌표로 계산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해서 우리나라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이 잡힌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토지, 한필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이라는 점이 기준으로 잡힙니다. 자, 이 지적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세 점을 합쳐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나라 토지를 측량할 때 그냥 측량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산동에 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 그럼 이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도면이 있죠. 그 많은 도면 중에 이 연산동 금방 측량한 이 토지는 몇 번 도면에 놔야 될 것인가? 그럼 도면을 골랐을 때도 그 도면에서 뭐 위에 놓을 것인가 아래 놓을 것인가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그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측량을 하기 전에 미리 자, 우리나라 중단을 가르는 북위 38도선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위로 나누는 경도를 하는데 우리가 동쪽으로는 경위이기 때문에 동경 125, 127, 129도선이 있어요. 이 세 선이 교차하는 세 점이 나오겠죠. 이 세 점을 측량에서는 3대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점으로부터 우리 측량이 시작된다고 보통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원점도 이런 원점이 있고 뭐 수원에 있는 무슨 원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점으로부터 측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점으로부터 위치 거리 각도를 재면서 처음에 앞으로 측량할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기준 세워 놓을 테니까 이 점을 기초로 해서 측량하세요라고 처음에 잡히는 점. 이 점을 지적 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 삼각점은 점 간의 거리가 약 2에서 5km의 간격을 잡고 잡혀요. 그런데 지적 삼각점 너무 멀기 때문에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조금 더 좁은 지역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점을 잡습니다.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점 간의 거리가 1에서 3km 정도의 간격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 위에 아주 촘촘하게 지적 도근점이라는 점을 잡는데 이 도근점은 50에서 300m의 간격을 두고 보통 잡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측량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점이 지적 도근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도면에 표기가 되는데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의 십자 표시로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에 연하게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리고 지적 도근점은 동그라미에 아무것도 없고 크기가 조금 작아요. 자,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은 직경이 3mm 그리고 지적 도근점은 직경이 2mm. 자, 이렇게 해서 도면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도면 보니까 동그라미에 십자가 있는 이런 동그라미 있더라. 지적 삼각점이 여기구나. 그리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연하게 채색되어 있더라. 지적 삼각 보조점이구나. 동그라미가 조금 작은 듯 보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지적 도근점이구나. 이것이 실제 토지 위에 기준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를 측량을 할 때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계를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고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기준점을 찾아가서 그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계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이 경계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이 이 기준점이다라고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 거리를 쟀죠. 그러면 그 거리만큼 도면에서 축소해서 표현해주고 쭉쭉 연결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먼저 잡히고 개별 필지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도면에는 이 지적 기준점이 등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원점으로부터 이 도면까지 떨어진 거리를 뭐라는 이름으로 도곽선 수치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야. 등록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 125도, 여기 38도선 나오고 여기 있는 것은 124도, 126도. 여기 있는 토지들은 요즘을 기준으로 청량을 하고 126도부터 해서 120 어디 갔나? 128도까지 여기는 요즘을 기준으로 청량하고 이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왼쪽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제로가 되면 왼쪽에 있는 이 토지들은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더해 준다고요. 해서 이 횡천으로는 20만 미터를 더해주고 종축으로는 옛날에는 50만 55만 했는데 지금 밖에서 60만을 그냥 일약 더해줘 버립니다.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더해줘 가지고 마이너스를 없애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떤 도면은 여기서부터 위치를 재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도면상 위치가 이 점하고 요 점하고 잡았을 때 이 점보다는 이 점이 원점으로부터 더 멀죠. 그러면 이 점의 숫자가 더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위에가 크고 위에가 작고 아래가 더 크죠. 이 잘못됐다. 자, 여기가 400, 여기가 24만 9천 이렇게 나옵니다. 24만 9천. 해서 자, 위에가 짧고 아래는 위에 전부터 멀어야 되니까 아래가 숫자가 더 크고 위에는 숫자가 작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이 요 꼭대기 요 천장점이단 말이에요. 그럼 천장으로부터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더 멀잖아요. 그럼 가까운 데가 숫자가 작아야 되고 먼 데가 숫자가 커야 되는데 먼 데가 숫자가 더 작아졌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더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6 나왔고 여기가 마이너스 8 나왔다.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10을 더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6에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8에다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 그럼 원점에서 먼데 숫자는 더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도각선 수치를 알면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토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좌표로 계산된 것은 실제 토지에서의 이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0cm예요. 맞죠? 도면상에서는 그래. 그러나 실제 토지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위치는 거리는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를 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는 얼마가 나온다? 400m. 여기서 여기까지는 40cm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 500m 하고 미터라는 거리가 나오는데 자, 좌표로 계산된 거리라는 단위가 나오면 무조건 이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다. 좌표로 계산한 거리 단위는 무슨 단위? 미터 단위다. 그래서 이게 400m, 500m라고 하는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거리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좀 나왔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도각선 수치를 주고 이 도면에 등록된 실제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요거 면적 구하라 하고 나오면 이 비슷한 숫자 찾아서 그냥 빼. 비슷한 숫자 찾아서 그냥 빼. 맞죠? 그래가지고 냅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맞죠? 500 곱하기 400, 500 곱하기 400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터니까 자, 5, 4, 20에 0, 하나, 둘, 셋, 네 개, 4개 하고 맞죠? 20만 하고 미터가 몇 개? 2개니까 어깨 위에 제곱하고 2를 올려주면 20만 제곱미터 하고 이제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가면 문제풀이 할 때 요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해서 막 요런 것들이 지적도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자,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자, 우리 도면만 있는 지역도 있고 좌표도 있으면서 도면까지 있는 지역이 있다. 아까 도면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담고 있다. 맞죠? 그런데 도면에 담겨 있지만 일부 토지는 좌표로도 등록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는 지적도만 있는 도면에만 등록된 토지가 아니고 좌표에도 등록된 토지예요. 그때는 지적도라는 제명의 끝에 괄호 좌표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거 얼마 전에 어떤 문제 나왔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도면에는 지적도라는 제명의 끝엔가 앞엔가 수치라고 기재한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좌표라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좌표. 이렇게 지적도 다음에 괄호 좌표라고 되어 있다. 이 지역은 뭐도 있다?
좌표도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이 지역에도 색인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가장 정밀한 기본적으로 몇 분의 몇? 500분의 1 축적으로 나온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을 이렇게 보면 이 토지들의 이렇게 지번 지목 있는 건 당연한데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없이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것이 선을 따라 적혀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해서 여기 숫자들이 31.29, 28.51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뭘 얘기하느냐?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간 거리. 자, 뭐로 계산된? 좌표로 계산된 거리. 그러면 이 거리도 당연히 무슨 거리? 단위? 미터 단위다. 미터 단위. 그러면 1번지 또는 2번지의 이쪽 공통적인 경계의 거리는 28.51 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죠? 28.51 뭐가 된다? 미터가 된다. 그래서 28.51 미터라고 해서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소수점을 없애보면 28미터하고도 51cm가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맞죠? 우리 8미터는 800cm니까 맞죠? 뒤에 있는 이거는 51cm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보면 실제 토지에서의 거리를 1cm 단위까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자, 그리고 좌표 등록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 도각선 아래쪽 하단 우측에 보면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있음 없음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면은 좌표를 볼 줄 모르는 우리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국가가 돈 들여서 마련해 놓은 것이고 청량은 우리가 한다, 전문가가 한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청량할 때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이 지역은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기 때문에 청량은 뭐 가지고 하세요? 좌표를 이용해서 하세요. 그 얘기를 이렇게 삥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음. 청량할 때는 뭐 가지고 하시오? 좌표 가지고 하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적도와 좌표 등록부 있는 지적도의 차이점 세 가지. 일반 지적도는 지적도 제명 끝. 좌표 있는 지역은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기재. 그죠? 그리고 개별 필지 경계선을 따라서 일반 지적도 임야도는 아무것도 없음. 그러나 좌표 있는 지역의 지적도는 경계점 간 거리가 좌표로 계산돼서 등록되어 있음. 맞죠? 그리고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없고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의 지적도만 있는 것. 이 도면에 의해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77페이지 등록사항에서 도면 등록사항 한번 보시죠. 자, 소재집은 당연 등록되니까 맞고 지목, 목, 도장에서가 도면 등록되는 거 맞고 경계는 당연히 도면에만 등록되니까 맞고 그 다음 도면 색인도 다 있다. 다 있고 5번에 지적도면에 제명, 제목되는 이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축척 당연히 등록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도곽선과 그 수치라고 하는 게 당연히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양가로 7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이 경계점 간 거리는 일반 지적도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괄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갖춰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라고 분명히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아까 등록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하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3번지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여기 이렇게 위치가 있다면 이 건물의 위치를 청량을 해서 도면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른다. 끝에 하나 적어 놓으라 그랬죠. 지적 현황 청량. 그래서 지적 현황 청량은 토지 표시인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위치를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에 불과하다. 자, 지적 현황 청량은 지적 청량이긴 하지만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 정하는 청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지적 현황 청량은 검사 청량 받을 필요가 없다. 청량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자, 일단 그 정도. 자, 넘어가셔서 8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거기 81페이지 위에 중요 기출 문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고 틀린 거. 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4번 한번 읽어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괄호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자,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임야도라고 하는 게 틀렸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가가 높은 일부 토지의 경우에 별도로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지적도가 같이 있는 거지 임야도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했는데 그 임야도 때문에 틀린 거야. 됐죠?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는 우리 일반인이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비용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비용 많이 든다. 대신에 정밀도는 높다. 맞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항상 도면을 같이 비치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무슨 도? 지적도를 같이 비춰요. 그리고 지적도에 경계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무슨 대장 등록? 토지대장 등록이죠. 그래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함께 비치되어 있다. 좌표 등록부 있는 지역은 언제나 뭐와 뭐가 같이 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함께 있다. 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적법 시행 초기부터 법 시행 초기부터 작성됐던 장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1975년부터 작성이 됩니다. 몇 년부터 알 필요 없고 처음부터 작성된 건 아니다. 그 다음 좌표 등록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만든다. 일부 국토 대상으로 한다. 일부 국토 또는 일부 토지 대상으로 할 뿐이다. 자, 일부 국토 대상으로 하는데 좌표 등록부가 의무 비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무 비치되는 지역. 원래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실시된 지역에 비치하는 지적공부이다라고 해놓고서는 그게 다시 하위 법령에 내려가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 실시한 지역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두 군데가 무슨 청량?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청량과 축척 변경 청량 실시 지역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축 청량 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중요한 내용들은 이 정도. 그 다음에 82페이지 저 밑에 3번 등록사항 하고 났습니다. 자, 1번 소재지번 무조건 다 등록되니까 있다. 그 다음에 2번 좌표 등록부니까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부호 및 부호도라고 부르는 거 하고 2번에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 등록사항이다.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3번에 토지고유번호 도면 아니면 다 등록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 도면번호 아까 도면번호는 뭐만 빼고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만 빼고 등록이니까 여기 등록된 거 맞죠? 그 다음 5번 장번호 이건 도면 빼고 다 있다. 해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84페이지 거기 나오는 도표를 눈에다가 확 사진 찍어 놔보든지. 그죠? 됐죠? 그 다음에 6번 지적에 관한 기타의 장구 하고 나왔어요. 지적 공부도 몰라서 난리 벚꽃통인데 기타 장구까지. 그러나 기타 장구도 가끔씩 나오는 게 있다. 자, 1번 지번 책임표 했는데 지번 책임표는 그 지번이 등록되어 있는
도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도면에 예를 들어 1번지, 2의 1번지, 3번지 이렇게 있다면 그 도면에 등록된 집원만 별도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1번 도면에 몇 번지가 등록된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지번 색인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놨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만들어 놨다. 됐고, 이번에 일남도는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남 한눈에 본다. 한눈에 본다. 자, 우리 연산동 굉장히 넓어요. 그럼 연산동 전체를 도면을 모아놓고 한눈에 보려고 했더니 도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면이 굉장히 붙여놓으면 커지겠죠. 한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눈에 들어오려고 뒤로 물러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니까 일부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 도면을 다시 10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한 장 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본다. 뭐 한다? 일람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을 일람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일람도는 지적공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적공부는 앞 시간이네. 우리 7종 장부 그것만 지적공부단 말이야. 이건 지적공부 안 해요. 자, 일람도는 누가 만드느냐? 지적소관청이 만듭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작성합니다. 즉 독리별로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람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존 도면의 축척을 다시 몇 분의 1로? 10분의 1로 다시 축소하는 거야. 그런데 기존 도면을 축소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든다 보시면 돼. 해서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줄여놨는데 이 10분의 1로 축소를 해도 한눈에 들어올 만한 크기가 안 되더라 할 때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1은 원칙이지 절대 축소량은 안 해요. 그래서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자, 기존에 존재하던 지번 부여지역의 도면의 장수가 넉 장 미만이더라. 자, 넉 장 미만이면 많아도 넉 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석 장이다. 이말 석장. 그때는 아예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작성 안 한다가 아니고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람도에는 이렇게 많은 도면을 한 장 정도로 줄여놨는데 거기에 토지 개별 경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토지 경계라든지 지번 지목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마을이 여기 있다. 뭐 그다음에 강이 이렇게 흐른다. 철도가 이렇게 있고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상황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일람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일람도 됐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름 중요하다. 그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함께 들어온 우리 지적법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두 개 장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금 들어오고 나서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7회입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28회, 29회 2년을 쉬었고 지금 3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장부 중에 하나예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공적인 장부,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당연히 누가 만든다? 지적소관청이 만듭니다. 지적소관청이 작성 비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작성 보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전산화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부본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복제를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데 복제도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합니다. 작성도 소관청, 복제도 소관청 하고 이렇게 딱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존에 존재했던 정보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을 국민 편의를 위해서 그냥
모아서 종합적으로 공시하는 장부일 뿐 새로운 정보를 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지만 흩어져 있던 것을 뭐 했다? 모아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한 방에 공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그 등록 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자, 첫 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토지 표시 플러스 소유자.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건물 표시 플러스 소유자. 요거는 기존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됐던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규제되느냐라는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종합공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미 부동산 가격 공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중 3가지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하고 3가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을 따라가 보면 부동산 등기법 48조가 정하는 등기법이 정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거까지 5가지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정보들 심지어 등기소 가서 알 수 있던 정보들까지도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를 통해서 한 방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가고 시간 소모할 필요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록되는 내용들은 이미 그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는 별도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청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작성하는 소관청하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관리기관하고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하고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하고는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기관 장은 일단 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항상 이 말이죠.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소관청은 관리기관 장을 향해서 자료 제공,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보내주는 걸 받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 제공 요구받은 관리기관장은 무조건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하면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해야 됩니다. 없는 한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 정보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정보가 불일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정정,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지적소관청은 이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8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서 한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정정하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그걸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2번에 보면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소관청은 어떻게 그걸 정정하도록 하느냐. 자 일단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 고쳐라라고
청할 수 있다 해서 정정, 요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 요청.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자, 이제 소관청이 아니고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했습니다. 자, 소유자가 불일치한 등록상을 발견했어요. 자, 이때 소유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정정 신청은 누구에게 하느냐? 지적 소관청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서 3번 토지 소유자는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괄호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누가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정정하라고 요구하느냐가 달라지더라.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부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을 쉬고 3년 차에 넘어간 거예요. 또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관청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 꿰뚫고 있겠죠. 그러면 요게 잘못됐구나. 이거 관리하는 기관은 저 기관이구나. 그러면 바로 그 기관을 향해서 고쳐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유자는 우리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기관의 편제, 조직, 구성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므로 관리기관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에게 다이렉트로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정정 신청하도록 해놓은 거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됐습니다. 서로 다르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건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의장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도 열람 또는 등본 형태로 발급되는데 이 등본 형태로 발급되는 것을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자, 열람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자, 그 신청을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신청을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자, 요거는 전산화되어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할 필요 없고 맞죠? 그냥 지적소관청이나 또는 읍면동의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장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제구가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는 지적공부는 연제구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만 보관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3,800만이 넘는 필지 다 보관하기에는 그 장소도 내용도 계속 고쳐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적공부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싶다. 어디 가야 됩니까? 보관하고 있는 그 소관청에 가야 된다. 그게 해당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이로 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장부들이니까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전산망으로 전국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소관청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소관청이나 가도 되고 아무 읍면동장이나 가도 돼요. 여러분은 아무 동장이나 가도 되고 저는 아무 면장이나 찾아가면 되는 거야. 사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공기가 나쁜 데 살기 때문에 동장 찾아가야 되고 저는 공기 좋은 데 살기 때문에 면장 찾아가는 거야. 그죠? 맞죠? 무조건 내가 가진 건 나쁘다 좋다. 좋지. 내가 가진 게 세상 최고지. 맞죠? 내 손에 없는 거 좋아봤자 그거 내 거 아니니까 그거 좋은 거 없어. 그죠? 내 입에 들어가는 신김치 한 조각이 낫지 나무 입에 들어가는 한우 투뿔 하나도 좋은 거 없다 그거. 맞죠? 한우 투뿔 보면서 뭐란다. 저거 내가 보건데 색깔이 영 아니야. 야 이거 신김치 이거 색깔 봐. 죽이는 거야. 그죠? 남자들은 그런 거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여자들은 내가 지금 1억 원짜리 다이아 반지 끼고 있으면서 상대방 끼고 있는 100만 원짜리 루비 반지 보면 그것도 탐난단 말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치죠. 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시주공부의 보존 및 공개하고 갔습니다.
자, 우리 종이로 된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종이로 된 지적 공부와 정보 처리 시스템, 이거는 종이로 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는 거. 자, 이거 보관자가 다르다. 보관자. 자, 우선 지적 공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 보관합니다. 소관청이. 해당 지적 소관청이 보관해요. 그러면 연제구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는 연제구청장이 보관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보관하느냐? 이거는 보관자가 소관청이 아니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관자가 달라요. 보관자 달라요. 그리고 보관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보관 장소. 자, 종이로 된 이 지적 공부는 소관청이 시군구 청사 내에 있는 지적서고라고 하는 곳에 보관합니다. 청사 내에 있는 지적서고라고 하는 책 창고. 이 지적서고는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창고인데 이 지적서고에 보관되는 지적공부 중 도면도 있죠. 이 도면은 아까 선 굵기도 0.1mm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0.1mm의 굵기도 현장에 가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분의 1만 되더라도 현장에 가면 0.1은 100mm, 1m 맞나? 100mm니까 10cm 폭이 되어버려. 10cm 맞죠? 0.1mm 곱하기 1000분의 1은 1000분의 1로 줄여놓은 거니까 현재 가면 곱하기 10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0 하나 없어지고 100하고 밀리미터가 돼야 되겠죠. 100mm는 10cm잖아. 맞죠? 그럼 10cm가 예를 들어서 토지가 길이가 한 30m 되는 토지 길이가 있더라. 거기서 10cm 차이가 30m가 쭉 늘어지더라. 곱하기 30m. 그러면 이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cm니까 0.1m죠. 맞죠? 그러면 3m가 되어버리는 거야. 3m. 맞죠? 그럼 폭 3m만큼 이게 이 미터가 되니까 3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3제곱미터가 되면 대략 한 평 가까이 되어버려. 한 평 가까이. 그럼 도심지 땅 평당 1000만 원 잡으면 10cm 차이가 한 30m 쭉 가버리면 1000만 원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거다 이 말이에요. 큰 거다. 그래서 이 지적서고는 이 지적공부 도면 같은 게 혹시라도 습도를 먹어서 늘어났다가 건조해지면서 줄어들고 하면서 선 굵기가 달라지면 돼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연중 온도는 몇 도 내외를 유지하고 습도는 몇 % 내외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 규정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깐깐하게 되어 있어요. 밑에 바닥에서는 얼마를 띄고 벽에서는 얼마를 띄고 해가지고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지적법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지적서고 해가지고 쥐나 곤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문을 설치하는데 철문을 두고 방충망, 망문을 두는데 망문을 철문 밖에 설치하느냐 안에 설치하느냐 그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91페이지 보면 2번 지적서고 설치 기준도 해놓고 양가로 2번 지적서고 구조하고 나왔죠. 1번 골조는 천거 콩, 이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서고 면적은 기준 면적에 따라 그런갑다. 3번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 설비를 하고 4번 창문과 출입문 모두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 쥐 등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했는데 작년 문제는 안쪽 문은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쥐, 곤충 막을 수 있도록 망을 설치할 것. 작년에 1회가 틀렸다 했다. 이래갖고. 앞에 있으면 코브라 트유스의 헤드락을 걸고 맞죠? 십자 꺾기 들어가서 막 팔다리를 다 부숴버려야 돼. 이런 문제는 그죠? 그렇잖아. 그죠? 5번 습도 온도 및 습도 자동 조절 장치가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연중 평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유지할까? 뭐 이 재미삼아 보는 거죠. 6번 전기시설 설치할 때는 단독 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 갖춰두고 7번 열과 습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내부 공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바닥에서는 얼마 또 벽에서는 얼마 띄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 제일 밑에 있네. 양가로서 3번 지적공부 보관상자,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cm 이상 띄워야 되고 높이 10cm 이상 깔판 위에 올려놓고 이런 거 다 나왔다.
이 벽에 습도가 스며들면 안 되고 밑에 혹시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띄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를 작년에 30번 시험 치면서 처음으로 한 번 냈습니다. 지적서고. 그러니까 예상은 앞으로 30년은 안 나올 수 있다. 맞죠?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중요기시 문제하고 나왔네. 이 망문을 여기는 안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철문이 안쪽으로 열린다, 바깥쪽으로 열린다. 바깥쪽으로 열린다 이 말이죠. 이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망문이 밖에 있을 거고,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면 망문이 안에 있을 거고, 그죠? 그 우리 집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됐습니다. 이런 문제 낸 사람은 바로 요즘 그 격투기 할 때 그 팔 이래 갖고 하는 거 뭐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바를 그래야 돼, 안바, 그죠? 안바 그래서 막 치든가 말든가 막 빠뽀야 되는데, 그죠? 자, 보관은 정산의 지적 서고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은 어디다 보관하느냐?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여기 보관한다. 그 다음에 보관할 때 보관 방법에 있어서 보관 방법. 자,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이 보관하는 청사 밖으로 반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 반출 금지. 밖으로 나갔다가 도난 당하거나 또는 위변조 당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원칙 반출 금지예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출할 수 있는 예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나 천재, 지변 등의 위급한 난리가 난 경우 그때는 밖으로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의 승인을 받으면 누구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소관청은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 지적법에 축반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축반지. 자, 축척, 변경, 그리고 반출. 여기 나오는 반출 가능한 경우. 종이로 된 지적 공부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보관 방법에 있어서 요거는 전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들고 튀어나간다, 반출한다가 아니고 아예 복제해서 부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래 가면 원본 없어져도 복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저 국장이 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보관한다? 소관청. 복제도 누가 한다? 소관청. 그런데 요거 정보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보관은 누가 한다?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복제는 누가 한다? 국장. 해서 요거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죠? 정확히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공개가 되는데 이 공개는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 보관하는 그 사람, 그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적소관청, 해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처리 시스템은 해당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요거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국 누구한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에게?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되죠. 가만히 있어.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요거는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한 것은 부동산 종합공부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소관청 하지 않고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이렇게 별도로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92페이지 저 밑에 박스 5번 지적공부 공개 1번 열람교부 양가로 1번 거기 세 번째 줄에 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 괄호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놓고 갑자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죠. 그래서 책에는 특별자치시장을 삿갓해서 잡아 넣으라 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3번 수수료 문제를 보시면 양걸 1번 지적 청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지적기술자는 청량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는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수수료 안 받는다 그랬어요. 또 이 무실이 안 나가노? 자,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으로 갑니다. 우리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줄여서 관공서라고 부르는 공적인 이 관청들이에요. 이 관공서에게는 관공서가 수수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결국 국가나 지자체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받아서 벌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받아서 버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돈을 저기로 옮겨놓은 데 불과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는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서로 간에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형법 배울 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절도죄라고 하는 거. 절도죄는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 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서 내 걸로 하는 게 절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자, 군대에 있던 군인이 다른 부대 가서 총을 훔쳐와 가지고 내 자리 놔둔 거야. 절도인가 아닌가? 절도 아니다. 절도 아니다. 왜? 다른 부대에 있을 때도 그 부대에 있는 거 개인 재산이다, 국가 재산이다. 국가 재산이야. 그거 가져가서 내가 우리 집에 놔놨어요. 내 부대 갖고 왔어요. 내 부대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거 내 거였다. 여전히 국가 재산으로 있다. 국가 재산 있죠. 그럼 국가 재산 여기 있던 걸 절로 갖다 놨어. 이 창고에 있던 걸 저 창고로 옮겨서 부이다는 거야. 내 개인 소유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받아봐야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의미 없다. 그 다음 93페이지 지적 전산자료 이용은 10분 쉬었답니다.